그러면은 이제 그 마지막 파트인 뭐라고 해야 되냐? 이 evaluation process 그 우리가 스템 웨비나 위크에서 이제 세 번째 주제죠. 이 평가함에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는 뭐 수업이랑 활동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 evaluation process 2는 이제 에세이가 되겠죠. 에세이에 대해 중요성은 뭐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특히 스템에서 좀 발생하는 특징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2, 30분 동안은 스템 학교들의 에세이 특징이 뭐고, 그 에세이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왜 액티비티가 중요한지 그 원인 결과로 모든 게 이루어지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우리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evaluation process 4 아까 1, 2, 3까지 했으니까 1 academic, 2 activity, 3 STEM proficiency, now 4 application essay.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 대학교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이제 STEM 분야는 되게 그 현재 이슈에 되게 민감해요. 예를 들어 10년 전에는 뭐 스타트업 쪽에 좀 애들이 조금 잘했고 스템 기술을 써가지고 한 5년 전에는 사이버 쪽으로 좀 연결하는 데 됐고 한 3년 전부터는 환경 앤 서스테이너빌리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떤 활동을 디자인하고 있냐 그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접근해야 되냐를 봤을 때는 또 what now 지금 내년 2년 뒤 3년 뒤 왜냐면은 아까 우리가 미국 대학교에서 봤던 그 스템 대학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문제 해결 능력이잖아요. 문제 해결 능력. 그럼 현재 문제겠죠. 과거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시급하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처음 직면하는 문제. 그래가지고 작년하고 재작년은 조금 그 성공하는 애들이 뭐였냐면은 그거였어요. 스템 쪽에서 성공한 애들의 뭐 다양한 주제가 있겠지만 제가 조금 주의 깊게 봤던 주제들 중은 그거였어요. 이제 노인 인구, 노인 복지, 디멘시아 이쪽. 왜냐면은 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맨날 고령화 하는데 이거는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했던 현상이 아니에요. 고령화하는 게. 처음 경험해 보잖아요, 우리가. 안 그렇나요? 그래서 그 문제 의식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문제 의식을 조금 이제 홀리스틱하고 서스테이너빌리티하고 퀄리티 오브 라이프 쪽으로 접근한 애들은 좀 결과가 좋았습니다. 이와 같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스템 공부하는 아이들의 성공적인 준비 과정의 핵심은 끝에 가서 그 주제를 찾는 거잖아요.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은 항상 이 트렌드에 조금 센시티브 하다라는 거. 스템 학교들은 그걸 아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질문들 자체가 되게 홀리스틱 다방면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중심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에요. Quality Defining Questions. 이 부분은 제가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인데 Quality Defining Questions. 결국 이게 무슨 뜻인가요? Quality Defining Questions. Quality Defining Questions이라는 거는 단순히 내가 엔지니어링을 하고 싶냐 안 하고 싶냐 그 문제가 아니라 좋은 엔지니어라는 거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좋은 엔지니어는 뭔가요? 당연히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죠. 당연히 창의력이 있어야 되죠. 당연히 협동심이 있어야 되죠. 당연히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 되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엔지니어를 퀄리파이하는 마커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국 대학교 에세이를 통해서 그리고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학교들마다 에세이를 조금 볼 거예요. 그다음에 학교들마다 에세이를 본 다음에 이 학교들이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 아이 있죠. 우리가 말했던 그 아이, 그 성적 좋고 그 활동하는 그 아이를 여기다 한번 대입시켜 볼 거예요. 그리고 왜 이 아이가 떨어졌는지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근데 먼저 그 카네기 멜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죠. 한번 봅시다. 300단원 첫 번째. 봅시다. Passion or Inspiration. 이게 Y 메이저 전공이거든요. 근데 다 봅시다. 제가 노란색으로 표기했듯이 시간에 걸쳐서 develop over time이에요. 과정을 보고 있잖아요. 300단어. 근데 두 번째, which may be leading, 그 여기서 뭐냐면 learning will be a critical to achieve your ultimate goal as you think ahead of the progress. How would you define a successful college experience? 결국 봅시다. learning이라는 거는 여기서 했을 때 전공, career opportunity 아니면은 개인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이런 배우고자 하는 가치관, 배우고자 하는 것도 지속성이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그다음에 너 애플리케이션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한테 중요한 게 뭐니? 이 세 가지를 봅시다. 첫 번째 질문, 300단어. 전공과 관련돼 가지고 주제, 시간에 거쳐서 어떻게 너가 발전해 왔니? 두 번째, 너는 이 배움 습관, 그리고 성공적인 대학교 생활이란 뭐라고 생각하니? 세 번째, 너의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주제 이런 건 뭐니? 한번 봅시다. 다 300 단어예요. 우리가 제가 이거를 하이라이트 해놓은 건 뭐냐면은 중요도가 똑같은 거거든요. 한번 봅시다. 첫 번째, progress. 두 번째, leadership and academic excellence, problem solving이 나와야 되는 거. 세 번째는 non-academic attribute.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아는 카네기 멜론은 그냥 공부만 하면 갈 수도 있다.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액티비티만 뭐 스템 관련된 액티비티만 갈 수 있다? 아니에요. 잘 보세요. 1, 2, 3. 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라고 본다면은 공부는 1번에만 살짝 걸쳐 있어요. 3분의 1. 우리가 조금 확장한다면 2번까지도 갈 수 있겠지. 2번에 다는 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공부 50%, 공부 아닌 거 50%. 그럼 잘 봅시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러면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아이 여기 붙였을까요? 결국 이 아니 이거는 대답해야 됐었는데. 두 번째, 우리가 많이 보는 스탠포드 봅시다. 스탠포드 대학교 첫 번째. 여기서도 curiosity.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은 또 an idea or 단수로 돼 있죠. 그 다음에 in and outside the classroom, genuinely excited about. 우리가 했던 거 다 나와 있네요. 이게 전공 질문 이거 딱 하나거든요. 전공 질문에 관련해 가지고 학교 내에서 학교 밖에서. 그 다음에 learning에 집중돼 있고, 그 다음에 호기심에 집중돼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찾았고,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전시켰는 또 과정이네요. 두 번째, write a letter to your roommate. 나의 그 룸메이트한테 편지를 쓰라는데 reveal something about you. 그래서 또 너의 퍼스널 내러티브죠. 또 그 카네기 멜론 3번 에세이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tell us something that is meaningful to you. 너한테 중요한 게 뭐니? 또 단어도 250이에요. 그러면은 봅시다. 전공 관련된 거는 또 3분의 1, 비전공이 3분의 2. 그렇다면은 지금 이 내용들이 있는데 이 스탠포드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또한 우리가 아무리 스템을 전공한다 그래도 제가 그 evaluation process 1에 2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활동 자체가 다양화되지 않으면은 스탠포드는 이 중요한 에세이 3개를 다 못하고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스탠포드는 또 5개가 더 있거든요. 짧은 에세이든 다 공부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evaluation process 2 그 부분에서 나오는 게 그 활동의 다양화, 그 다음에 밸런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세 번째, 듀크 봅시다. 듀크 대학교.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는데 엄청나게 좋은 학교입니다. 첫 번째, why do you consider a good match for you? Why school essay네요. 근데 이거는 전공이랑 관련이 없어요. 없어도 돼요. Why school? 두 번째, diverse student body, wide range of human experience. 그래서 이건 다양성 관련 질문이네요. 우리는 다양한 경험이 너를 어떻게 영향을 미쳤니? 세 번째, share something, question or belief or value. 그리고 너가 동의하는 이거는 또 이것도 다이버시티의 연장선인데 이제 perception, 사고 방식의 다양화. 그리고 너가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니? 그다음에 마지막 best academic experience. 이렇게 봅시다. 총 4개 질문이 있고 다 250단어예요. 그러면 이제 25%네요. 학업과 관련된 거는 맨 마지막 하나 있네. 25%. best academic experience. 근데 이것도 2년으로 제한시켜 놨어요. 최근 2년으로. 근데 나머지 1, 2, 3 같은 경우에는 학업적인 내용이 조금은 들어가도 되지만 전체적으로 학업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또한 아까 말했던 evaluation process 2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제 벌써 세 번째 예시가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럼 봅시다. 그럼 우리의 예시 이 학생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까 했던 이 학생입니다. 이 학생 어디서 많이 본 거죠? 그러면 이 학생을 우리가 카네기 멜론에 한번 대입시켜 볼게요. 카네기 멜론에 한번 대입시켜 보면은 일단 질문 1, 아까 질문 1이 뭐였죠? 우리가 질문 1 같은 경우는 카네기 멜론은 전공 주제에 관련해 가지고 시간에 걸쳐서 어떻게 발전시켰니?
하면은 이 아이는 activity 1, 2, 3, 4, 7, 8 가지고 쓸 수 있어요. 질문 2. 너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대학 생활은 뭐니? 그리고 여기는 항상 리더십이나 컨트리뷰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근거가 없네요. 3번. Something important for you. 이 아이는 공부 외에 중요한 게 없어 보여요. 그러면 이 아이는 카네기 멜론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죠. 당연히 리젝트죠, 이 아이는. 왜냐면 대답을 못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왼쪽에 있는 이력서만 보면은 뭐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evaluation 그 criteria 1, 2, 3을 반영해 가지고 그다음에 그거를 학교 에세이를 대입해 보면은 이 아이가 왜 떨어지는지 되게 쉬울 거예요. 두 번째, 듀크 봅시다. 듀크도 또한 지금 아까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듀크는 첫 번째 질문은 그 우리가 그래서 Y 스쿨. 그 이 아이가 그 연구 중심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1, 2, 3, 4, 7, 8 또 거기다 갖다 줄 수 있어요. 이 아이가 그냥 Y 스쿨에서 듀크 가고 싶은 거는 리서치도 많고 인턴십도 많이 제공하고 스템에 되게 강하다. 뭐 이쪽으로 가고 싶다고 칩시다. 그런데 또 2번, 3번에 답할 게 없어요. Another reject. 스탠퍼드. 1번 또한 그 value나 그 topic이었죠. 다 좋아요. 또 activity 1, 2, 3, 4, 7, 8 들어가요. 근데 letter to a roommate, diversity, influence, color 그런 활동 없고요. 그다음에 what is important for him? 이 아이한테 중요한 게 뭘까요? 안 보여요. reject.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마지막 파트에서 보시면 제가 너무 좀 잔인하게 얘기했나요? 근데 이게 뭐 현실인데 어떻게 해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크라이테리아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리고 이밸류에이션 프로세스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첫 번째 웨비나에서 말했던 공대의 가치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대학교에서 보는 가치들, 기준들, 가치들. 그다음에 우리가 이밸류에이션 과정에서 평가 과정에서 과정별로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들. 그다음에 세 번째 대학교에서 물어보는 질문들. 이 세 가지를 다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활동을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스템 쪽으로 준비함에 있어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는 안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누구는 뭐 했다, 누구는 뭐 했다, 누구는 뭐 했다 이런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앞으로 주의하시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 학교 서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학교가 원하는 게 뭔지, 이게 학교가 원하는 게 뭔지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오늘 동안, 오늘 우리가 그 세 개의 그 웨비나를 통해서 나눴던 얘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러한 조건, 이러한 근거 하에서 나는 어떠한 나만의 이야기를 펼쳐나갈지에 대한 걸 해야 되고, 그리고 결과보다는 과정하고 이 밸런스에 초점을 두시고, 그 다음에 특히 스템에 가려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스템이 유일하게 몇몇 안 되는 전공 중에 이 시대적 흐름과 변화에 되게 민감한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잘 캐치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러한 공부 외적으로 좋은 엔지니어란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지? 왜냐면 대학교에서 봤을 때는 지식적인 부분은 조금만 충족해 가능성만 보이면 되고 이 아이가 인간으로서 좋은 엔지니어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더 초점을 두거든요. 그러니까 전공 질문보다는 전공 외적인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이 가능성을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과연 어떤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가라는 그리고 어떤 엔지니어가 좋은 엔지니어일까라는 질문을 컨스턴리 하면은 이렇게 공부 위주의 그 이력서는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responding to the trend. 미래지향적인 전공이다 보니까 남이 했던 거, 특히 여러분의 선배 작년에 했던 거야 벌써 시대착오적인 행동이 활동이 될 수 있으니까 현재에 맞게 미래를 대비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뭐 간단하진 않았죠. 거의 세 파트를 통해 가지고 스템 전공자들이 알아야 될 일반적인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제가 지금 전달하는 내용들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위한 입시 설명회다 보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이한테 적용함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아이의 특이사항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 설명회 끝난 다음에 저희 팀장님이 그리고 저희 행정팀이
그 상담 여부를 물어보실 텐데요. 상담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것도 하나의 뭐 방법이기 때문에 뭐 아예 이력서의 내용이나 학교에 관한 거나 아니면 컨설팅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저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